두려움을 딛고 나아가는 용기의 신. 5천만 원을 드리기다. 다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한 남자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곧 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었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정리정 씨, 올해 70에 가까운 이 여인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 작은 순간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며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지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마음 한켠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깨달았습니다. 다들 조금씩이라도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제야 자신은 지금껏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막막했고 밤이면 허전한 빈자리를 바라보며 과연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걸까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날도 많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삶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정리정 씨는 그런 고민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그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곧 마주할 2번째 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과 사랑의 지정이.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매장에서 늘처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단골 손님 한 분이 친구 한 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단정한 차림새, 품위 있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를 무색해 하는 고운 인상이 인상적이었던 그분, 바로 김용호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이튿날선을 본다며 젊어 보이는 옷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2 사람의 인연은 작고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때로는 그렇게 아주 작은 틈으로 운명처럼 들어오는 법이지요. 그 만남 이후로 2 사람은 여러 사건을 통해 조금씩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삶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허심탄회하게 삶과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 부탁을 꺼냈습니다. 혹시 노후를 위해 5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시기에 노후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정감이 필요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것까지 혹시나 자신의 선물로 보이지 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놀랍게도 김용호 사장님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가지 조건, 그 조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철학에 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3번째 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 후반기의 진짜 진비란 무엇입니다. 김용호 사장님의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 주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 당신도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되 각자의 공간도 존중해 줍시다. 처음에는 이 조건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공간을 지켜주는 사안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고민한 끝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업내임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서로에게 지게 되면서도 동시에 홀로 설 수 있는 짐을 짊어지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가장 필요한 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누구란 단순히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삶을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정미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늦은 나이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며 사랑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고 우리가 진정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의 여유와 태도라는 사실이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인생의 어느 갈림길을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야말로 삶이 당신에게 손 내미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작은 용기를 더해보세요. 상실의 고통을 견디며 다시 삶을 시작하는 여정.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강물 위에서 방향을 잃고 부유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강물은 때로 조용히 흐르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정미경 씨의 인생에도 바로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관계, 서로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미래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제도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삶을 책임지는 마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깊은 인간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조용하고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온한 곳이었지만 그 속에는 주민들 간의 따뜻한 정과 배려가 흐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사소한 안부에도 마음을 담아 답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크고 건져지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나 가족의 안녕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그는 설거지도 빨래도 집안일도 도맡아 하며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 속에 담긴 큰 사랑은 그녀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준 시절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그렇게 조용하고도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둘이 함께 거실 창문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한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날씨 좋은 날엔 남편이 동네 주민들의 자동차를 고쳐주며 동네 곳곳에 그의 미소가 커지곤 있지요. 그들의 아들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회사도 아니고 화려한 명함도 없었지만 그 아이의 책임감 있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자기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던 아들. 그 아들이 있는 한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날 아침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부부. 남편은 일터로 향했고 그녀는 청소처럼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잠시 후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는 한순간에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 나눈 시간이 많은 사람이 단 한순간에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울고 밥도 먹지 않고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으며
그녀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리경 씨는 알았습니다. 이 아픔은 결국 내가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거구나. 아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남편의 빈자리는 그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결심한 날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도 않은 나이였습니다. 50대 중반, 그 나이는 다시 꽃 피우기에 충분히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한 지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류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생활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녀는 곧 그 일이 자신을 다시 숨쉬게 해준 소중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거울 앞에 선다. 그리고 나를 찾는 여정. 이전과는 다른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고 요즘 유행하는 화장법을 따라 생기를 더한 얼굴. 그리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그녀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인사, 고객의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살금살금 녹였습니다. 아직도 50대처럼 안 보이시나? 정말 밝고 젊어 보이시나? 그 말 한마디는 단지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아봐 준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너져 있던 그녀가 다시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바꾸게 보내며 그녀는 점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갔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지만 그것을 품은 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삶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런 그녀의 변화는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뜻밖의 인연, 조용히 피어나는 씨앗. 시간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그 속을 채우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에겐 무겁고 느릿한 시간일 수 있고 또 누구에겐 생기를 되찾는 희망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경 씨에게도 시간이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울음으로 시작되었던 아침이 이제 생기 있는 하루의 시작으로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친 저녁, 젊은 동료들과의 소박한 식사 자리는 어느새 그녀에게 소중한 한 약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밥을 나누고 퇴근길에 편의점 커피 한 잔을 들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따스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만 있었다면 아마 우울함에 잠시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과 새로운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인생을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놓을 수 없는 무거운 걱정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후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대부분 연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월급을 최대한 아껴 쓰며 생활해야 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고객들로부터 큰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의류 매장에서의 그녀는 단순히 옷을 파는 직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특별한 날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진심 어린 미소로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장의 실적은 항상 좋았고 성과급도 꾸준히 받으며 그녀의 노력은 분명한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향수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던 저녁. 그녀의 인생에 작은 파문 하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부탁, 그리고 천민산의 마법. 의류 매장 문이 열리며 단골 고객 한 분이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다가섰고 그 손님의 옆에는 낯선 어르신이 함께 서 계셨습니다. 미경 씨, 이분이 내일 소개팅을 나가시거든요. 젊어 보이게 좀 코디 좀 부탁드려요. 정미경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물었죠.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치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에서 풍기는 인상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옷을 고를 때에도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하루를 위한 준비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녀는 네이비 컬러의 재킷과 베이지 색바지를 권해드렸고 거울 앞에 선 그분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몇 살은 젊어 보이십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외모 변화에 대한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지대감, 새로운 시간에 대한 설렘이 그 얼굴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통의 휴대폰, 그리고 기다림 속의 온기. 하루의 일이 끝나고 퇴근 준비를 하던 그녀는 계산대 아래에서 낯선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실버 색상의 버튼이 큰 휴대폰. 단박이 어르신용 모델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화면에는 손주로 보이는 아이 사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하나에 삶이 다 담겨 있잖아요. 연락처, 사진, 문자. 그 안에 깃든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클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자리에 남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한 대가 급히 마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허둥지둥 내리는 그 모습.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남성의 얼굴. 고객님, 혹시 이거 찾으시던 거 아닌가요? 그는 놀라움과 안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그 소개팅을 준비하던 바로 그분, 김용호 사장님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가에는 걱정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받아든 그의 손끝에는 떨림 대신 깊은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녀들하고 연락도 하고 은행 업무도 이걸로 보는데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기억을 담은 기계, 가족과 연결되는 끈,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지는 도구였던 것이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마 밑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김용호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된 인연의 신호였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마음에 스며든 운명이 인연이라는 건 어쩌면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계기나 특별한 장면 없이도 우리 삶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날의 저녁, 정미경 씨는 김용호 사장님의 정중한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가 오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저녁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정미경 씨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살짝 웃으며 기각했습니다. 우산도 없는데. 그럼 비가 그칠 때까지만 쉬며 살기다. 그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들어온 신중한 지담.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내는 삶의 손짓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트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간판, 나무 냄새가 은은한 실내, 유리창 밖으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은 금세 잊혀졌고 그 짧은 저녁 식사 자리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픔의 공유, 그리고 조용한 공감의 순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영모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남편분이 퇴근하시면 마중 나오시나요? 그 순간 정미경 씨의 마음은 조용히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를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며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어요. 말을 꺼내는 그 순간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말하는 듯했습니다. 김영호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시 담원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그녀는 다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그 상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말에 김영호 사장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짙은 침묵이 흘렀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를 7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미세한 떨림과 고요한 신념.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표면을 맴도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 속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좁은 고백, 흔들린 마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만 남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컵에 담긴 차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영호 사장님이 조용히 숨을 들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소개팅 안 나가려 합니다. 정미정 씨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눈동자엔 흔들림 없는 감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요. 잠시 말을 멈춘 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듣는 분인데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처음이에요. 아마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라는 걸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지내온 외로움 속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인생의 두 번째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미경 씨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잔잔하던 마음에 커다란 물결이 일었고 오래전 잊고 있던 설렘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의 침묵 속 설렘과 불안의 공존. 집으로 돌아오는 비. 그의 조심스럽던 고백,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이게 정말 운명이라는 걸까? 정미경 씨는 오랜만에 밤잠을 설치며 그날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매장 앞 천하에서의 만남, 잃어버린 휴대폰을 지키기 위해 기다렸던 시간, 그리고 따뜻한 식당 안에서 나눈 진심 어린 대화. 오늘의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천천히 지 안을 지나갔어요. 가슴은 두근거렸고 미소가 떠오르다가도 어느 순간 불안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의 곁에 설 수 있을까? 그렇게 그녀는 이불 속에서 밤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수많은 생각들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 그리고 따뜻한 도시락 한 끼의 기적.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늘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조용한 다정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우리를 흔들고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하지요. 정리정 씨는 말합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그분의 진심이 제 마음을 깊이 와닿았어요. 살아오며 많은 소개팅 자리를 겪어봤습니다. 처음엔 기대도 있었고 선연도 있었지만 만남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진심보다는 조건을 따졌습니다. 한 끼 밥값도 아까워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온기의 꿈도 조금씩 접어야 했죠. 하지만 김영호 씨는 반갑습니다. 그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 조용한 말투, 상대를 위하는 태도는 오랫동안 꺼져 있었던 정미경 씨 마음속의 불씨를 다시 피워올렸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지닌 두 사람을 하늘이 이어준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일상 속 작은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과 한 통의 전화. 며칠 뒤 여유로운 휴일 아침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기니 오르는 커피 잔을 손에 들고 그녀는 잠시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포근했고 커피 향은 차분했으며 마음은 한결 느긋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해진 이름 진영호. 그녀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경 씨, 제가 점심을 준비했는데 혹시 계산해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그의 정중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창문 너머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고맙고도 따뜻했지만 이제 막 열기 시작한 자신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에 누군가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과연 괜찮은 일일까?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익숙해진 군호. 그 속에 스며들어오는 다정함은 달콤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을 거절한다면 그건 나를 외면하는 일이 아닐까? 망설임과 설렘이 뒤섞인 그 순간 전화기 너머 김영호 씨의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결심하게 했습니다. 사실 제 구두 공장이 바로 그 동네 역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매일 같은 동네를 살아가면서도 서로 스치고 지나쳤던 두 사람이 이제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묘하고 신기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이건 어쩌면 하늘이 준비한 인연이었는지도 몰라. 초인종 너머의 따뜻한 도시락, 그리고 울컥한 마음.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영호 씨가 수줍게 웃으며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더울 때 드셔야 맛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한 손엔 된장국이 담긴 작은 보온병을, 다른 손은 잘 구운 생선과 여러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그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손짓마저도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혼자 지내며 늘 대충 끼니를 때우고
누군가가 아침 일찍부터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점성을 받아본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음식을 준비했을지를 떠올리자 말없이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먹는 내내 음식보다 더 따뜻했던 건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조용한 오전. 그날 오전은 차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녀는 차를 내어주었고 두 사람은 창하 및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들이 지저귀고 이따금 바람이 지나가는 마당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진영호 씨는 자신의 구두 공장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리정 씨는 동네에서 겪은 소소한 재미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특별한 철학도 깊은 주제도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조용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정리경 씨는 그 순간을 기억 속에 고이 적어 넣었습니다. 외로움이 일상이 되었던 시간 속에서 남편이 떠난 이후 그녀의 삶은 익숙해진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도 자기 삶을 찾아 떠났고 조용한 방 안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며 그녀는 말없이 시간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식사.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따뜻함이 그녀의 차가운 일상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약속. 삶이란 긴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가는 부딪히고 때로는 고요하다가도 갑작스러운 소용돌이를 만납니다. 그러나 끝내 그 흐름은 바다로 이어지듯 정리경 씨의 삶도 그렇게 한 사람에게 조용히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던 오후였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지나간 추억, 창밖으로 떨어지는 햇살 속의 웃음들. 그녀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게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기억들이 그 따스한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있었고 결혼이라는 단어도 자연스레 대화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저녁의 고백, 두 번째 인생을 향한 손길. 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던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노을빛 아래 진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정리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망설임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쉽지는 않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당신의 하루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는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 함께 살아갈 인생의 동반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책임과 배려, 그리고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리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늘 마음 한켠에 자리했던 불안감,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그 막막함, 그 모든 감정들이 영호 씨의 따뜻한 고백 앞에서 봄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의 옆에 조용히 머무르며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일이란 거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한 조용한 결혼식.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어느 공전 못지않게 따뜻하고 고요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장이 오가던 중
영호 씨의 친구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 신발 공장 운영하면서 1년에 수억씩 벌어. 속이 짙어서 말은 안 하지만 꽤나 알부자야. 그 말에 정미경 씨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동안 영호 씨가 평범한 소상공인일 거라 생각했기에 그의 수익이 그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가 한 번도 자신의 재산이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 신방으로 다가왔던 그의 모습이 그제야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인생의 첫날 밤 조심스레 꺼낸 그타.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합의들이 돌아간 늦은 밤. 새로 이사한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새로운 시간 앞에서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 정미경 씨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영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나는 하나예요. 어려워하지 말고 편히 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 말에 용기를 낸 정미경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골에 있을 땐 연금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됐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 보니 또래분들은 다들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작아졌어요. 혹시 제가 노후를 위해 5천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말끝을 맺자마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오진 않을까? 돈을 가라는 사람으로 비춰지진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의 진심을 믿고 있지만 내 말이 그 진심에 흠집을 낼까봐 무서웠어요. 그날 밤의 긴장감은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천명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영호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천만 원 드릴게요. 그 말은 단호하거나 무거운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온했고 가벼운 듯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고 이렇게 꺼낸 말이라면 나도 당신을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어진 두 마디 말은 정미경 씨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심의 무게,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 삶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크게 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호 씨의 말, 5천만 원 드릴게요.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짧은 문자는 마치 길고 깊은 계절 하나를 건너는 듯한 무게로 정미경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너그러운 대답에 가슴이 떨렸어요. 이렇게 흔쾌히 허락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두 개의 조건은 결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정한 사람의 제안이면서 동시에 그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 위해 반드시 맞으려야 할 시험과도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조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책임. 첫 번째 조건은 지금 하고 있는 마트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2년 동안 그의 딸이 맡기게 될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미경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펑 막혔고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트 일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조금씩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소소한 보람도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에게 마트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서기 시작한 삶의 중심이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회복해가던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돌보는 일. 그건 단순한 육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가족 역할을 맡는다는 것. 그의 딸과 그의 가정 안으로 자신이 전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사랑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정리경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의 고민.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 공기가 스며들었고 집안엔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모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제가 대신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 가족이 얽혀있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느 때처럼 마트로 출근했지만 그의 조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동료들의 조언, 그리고 마음속에 더 큰 갈등. 동료들은 진심 어린 걱정과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2년 동안 손주보는 대가로 5천만 원이라니. 그냥 베이비시터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도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나이 차이가 15살인데 5천만 원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라? 게다가 손주까지 가야 한다니. 누구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정리경 씨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과 조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공간은 이전에 분명히 포근한 쉼터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너무나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 예전에는 익숙했던 침묵조차도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쓸쓸함이 영호 씨를 더 그리워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영호 씨라면? 질문을 결심한 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5천만 원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녀에게 정직한 내면의 시선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자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던 거야. 그의 딸이 출산 후 복직까지 걸릴 시간은 약 2년 반. 처음 제시했던 2년보다는 짧아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건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탁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내민 손, 조용한 대답.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씨, 제가 키우던 화분 몇 개를 새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 앞에는 조용히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트럭을 타고 와 있었고 하나하나 화분을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특히 자스민 화분은 틀기 흘러내리지 않도록 항우를 깔고 박스로 감싸 정성스레 심는 모습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결심, 그리고 심회의 시작. 그날 이후 정리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마트 일을 그만두고 손주를 돌보기로.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그녀는 영호 씨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호 씨는 약속대로
바로 제 통장으로 5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답니다. 그 신뢰는 이제 단순한 사랑이나 의무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낯설지만 소중한 하루의 시작. 손주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젊은 엄마가 서툰 손길로 기저귀를 달고 울음소리 하나하나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정미경 씨는 자신이 아이를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지금 딸도 그런 마음이겠죠. 그녀는 이제 한 가정의 새로운 어머니이자 새로운 할머니로서의 삶을 묵묵히 그러나 따뜻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이어진 이름 그리고 인생의 반전. 혼자서 울며 기저귀를 달고 밤새 젖병을 태우던 시간들. 그 외로운 밤마다 정미경 씨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엄마를 간절히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 아이를 돌봤어요. 비록 제가 친정엄마는 아니지만 딸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손주가 고치면 안아주고 딸이 지칠 때면 어깨를 다독이며 한가로는 육체적으로 고됐지만 그 안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이 그녀를 살아 숨쉬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손길도 날이 갈수록 익숙해졌고 손주의 해맑은 웃음과 딸의 고마운 눈빛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불쑥 부른 그 말. 엄마.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과 신뢰는 정미경 씨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네 엄마가 되고 싶었단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행복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자유도, 경제적인 기반도, 오랫동안 익숙했던 일상도.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선택은 포기가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다. 새로운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희생을 손해라고 여기지만 그 희생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줄 때도 있습니다. 나이 차이? 그건 진심 앞에서는 숫자일 뿐.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15살 차이 나는 재혼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도 처음엔 그 나이 차이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뒷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돈 보고 결혼했다는 오해라도 들으면 어쩌나. 밤마다 수없이 고민하고 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인생의 깊이가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길고 외로운 인생의 여정을 혼자 보내기보다는 서로를 지켜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늦은 나이에 사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재산 문제는 현실적인 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있었고 영호 씨에겐 딸이 있었기에 서로의 자녀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 문제는 조심스럽지만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히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에겐 노후 대책이 필요했고, 영호 씨에겐 딸과의 신뢰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사정을 투명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5천만 원을 부탁드렸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영호 씨는 오히려 그녀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도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 문제를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솔직한 대화가 신뢰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첫걸음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에필로그. 당신의 인생에도 가장 예기치 못한 선물이 찾아오기. 이제 그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이지만 저희는 지금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아도,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의 시선이 두렵더라도, 진심과 배려가 있다면 누구나 인생의 산문잔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새로 피어나는 사람,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도 찾아들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이 생겼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 또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길 바라며 마무리 인사.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연들을 차분한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언제나 따뜻한 선택으로 꽃 피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